깜짝 놀랐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태원 사태에 대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얘네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나올 줄, 태도를 하루 만에 바꿀 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안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기사,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과 국짐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하기로 했는데요. 45일이면 충분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따른 겁니다. 지가 뭔데 날짜를 지멋대로 정해? 얘는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네. 이상하게 민주당 출신들 국회의장들이 왜 저쪽 당 같지? 아니 지금 국회의장을 나 임기를 2년을 이어서 또 2년을 했는데 아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회의장을 주고 법사위를 갖고 오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아무튼 이 합의안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조를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의를 끝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들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조정을 하고 있고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리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이 예산안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멋대로 여기 있는 돈을 이리 빼다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전용해서 써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전부 다 민주당 자체를 국정 파트너로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를 해줄 필요가 나는 없을 것 같아. 해줘봤자 지원대로 할 거거든, 결국에. 홍 여사님 말대로.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걸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실은 넣었는데, 경호처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은 넣었는데, 법원은 뺐습니다. 법무부를 뺐습니다. 법무부 자체는 뺐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뭔가 안고가 빠진 듯한 찜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호처를 넣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양이 뉴스에서 새벽 3시 13분에 왜 집에 아크로비스타 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퇴근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거의 뭐 회의 몇 번 안 하고 몇 분 안 하고 집에 갔다는 거잖아. 네. 시간상.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뭐 조사를 못 하는 거고, 법무부는 그 한동훈이 하도 뭐 마약 수사 한 거,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 다른 게 뭐 검찰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잘 될까? 그 국민의힘이 이거를 빼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오케이 한 거잖아. 굳이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국정조사 단장이 우상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호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상호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 7명, 5명의 중립 쪽에 있는 사람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멤버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차라리 단독으로 해갖고 우리가 했다고 하면 국정조사가 잘 되겠지만 증인 채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얼마나 난항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면서 억지 소리 막 던져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9명이 누구냐? 그 이름 부르지 마. 권칠승, 김교흥, 신현영, 우상호,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진선미, 천준호 이렇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쪽 아닌 애들이 한 2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조응천이가 아마 나는 왜 대신 들어- 때릴 것 같은데 아니, 왜 조응천 같은 인사를 넣고 왜 넣었어? 아니 도대체? 이쪽에 김남국이나 전투력 있는 김용민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주민 왜 의원이나. 박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조응천이 왜 들어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검찰 출신들은 당을 막론하고 그냥 딱 끝나면 아이고 형님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
우리가 진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참 속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 편인데 얘가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이 껴있어도 얘가 얼마나 분탕질을 쳐댈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자꾸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프네. 이게 그 7대 6으로 돼 있는데 왠지 모르게 8대 아니 그 5대 8인 것 같은, 저쪽이 8인 것 같은 그 찜찜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줄일 수가 없네요. 이 중에 지금 전투력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설파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을까? 난 이게 참. 아니, 일단 우상호부터 우상호부터- 괜찮습니까? 우상호부터 못 믿겠어요. 우상호를 포함하면 3명인데 우리 쪽에 의심스러운. 그걸 내가 3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4대 9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적인 성향,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의 편이구나 라고 확인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전날까지만 해도 죽어도 안 한다고 하던 것들이 어떻게 원내대표끼리 짝짝꿍을 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협의를 해버리나.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나 당대표한테 협의가 된 사항인 건가? 라는 생각 살짝 들어요, 지금. 근데 원내대표 합의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권한으로 해버리는 거라서. 하여튼 뭐 어찌됐거나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의 어떤 정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그래 니들이 그러고 조사하고 있는구나 하고 믿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일을 잘해달라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못 믿는 상황이니 국민들이 하나하나를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대의민주주의야? 국정조사 하자고 합의했는데 이거 사실 하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책임 있는 곳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전격 합의했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되나 보다, 협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고 우상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 7명 뭐 이렇게 있고 아니 명단은 필요 없어. 명단 필요 없고 거기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요. 어차피 얘네들은 조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깽판을 치러 나왔을 건데.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결국 못했잖아. 그렇죠. 저쪽 당에서 다 방해해가지고. 그때 못했잖아.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는 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쪽 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깽판을 쳤는지 아예 그 세월호 참사 당했던 그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참사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은 또 뭐 공천 받으러 가네 마네 이러면서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사를 하면 한쪽으로 딱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민주당에서 힘을 막 내서 딱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결국 같아요. 법무부와 경호처를 빼줬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한민국 숨은 권력의 핵심 둘을 빼줘버린 거라서 대가리를 제껴놓고 난 다음에 팔다리를 주물러가지고 이 제대로 된 의도와 속셈을 알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취재를 통해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취재하죠? 응? 누가 취재? 여러분이 아셔야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와 증거들과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전 국민들한테 공론화시키는 방법이 고통스럽지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말은 처음에는 법무부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빼달라고 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경찰청하고 대검찰청을 하면은 아마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있겠어요? 다 입막음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뒤집어 쓰기로 이제 각오가 돼 있는 그렇게 상황인데. 치면 대검 법무부 하는 거 하나 더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마 뭐 하나 더 해줄 수 있잖아. 이 제대로 된 그 어떤 역할 이거 그 진행이 잘 안 될 안 수도 되겠죠.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따릅니다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거 믿고 진상조사 믿고 걔네들한테 정치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갖고 의존하고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유족들하고 같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엔 바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도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현장에 수만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의 증언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제가 추론한 대로 만일 검찰이 한동훈이 마약 단속을 한다는 빌미로 이와 같은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력의 투입, 그러니까 경찰에 의한 뭐 교통 정리라든지 질서 유지를 막았다, 방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발언이라든지 발포 명령자처럼 이거를 못하게끔 이거를 명령했던 자의 증거가 나는 공문 형태로든지 녹취 형태로든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걸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분노하면서 민주당 더 압박해야죠. 니들 하는 거 본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해줘야 계속 됩니다. 압박해야죠. 어차피 지금 합의해버렸으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몰아세우고 있으면서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더 뒤늦게 해버리면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총선 시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이걸 미리 하고 덮어버리려는 개념으로 계산을 기가 막히게 맞춘 것 같아요. 45일이라는 날짜가 설 연휴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날짜를 45일로 끄는 거예요. 왜? 야, 연휴 때 무슨 국정조사를 하니 우리도 고향 가야지. 연장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되는지는 결국은 이제 전투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